촬영하는 날짜는 22년 11월 12일이고 이전 기출 강좌를 수강하였다는 전제하에 기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습 매뉴얼에 관련해선 블로그에 촬영 이전 미리 게시했기 때문에 해당 매뉴얼에 관련해서 수업 이후에 복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국 외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시간 배분부터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외대 같은 경우는 서울 글로벌 캠퍼스를 막론하고 1번에서 21번까지 맨 앞장이 될 겁니다. 1번에서 21번까지가 13분 컷으로 끊어야 되고 22번에서 30번까지가 13분, 30일에서 40번까지가 17분, 마지막 40일에서 50번까지가 17분으로 끊어야 됩니다. 자, 지금 각 문항별 배분 시간을 총합하면 60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별도로 필기하지 않아도 제가 학습 매뉴얼에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총합하면 60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 마킹까지 처리하려면 아무래도 각 1분씩 앞당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30분을 추가하면 그대로 성균관대학교에 접목되기 때문에 한국 외대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외대뿐만 아니라 이 성균관대학교도 한 70분 컷으로 끊을 수 있게 연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 성대와 외대의 문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성대 같은 경우는 7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는 60분에 끊어야 되기 때문에 60분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에 관한 설명의 경우에는 이전 기출 연도를 풀이하셨다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을 거라고 보고 문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유형은 홀수형 T2형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에서 4번까지는 논리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비윤리적인 연구자들은 도구를 사용했었다. 자, 일단은 저는 비윤리적인이라는 부분에서도 일단 표시를 했고요. 톤이 부정적이었죠. 자, 그들이 알기에 테스트의 결과를 빈칸할 것이래요. 그리고 and 동그라미. 자,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보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안전율이 실제로는 50이라고 했을 때 그것보단 더 많이 보이게끔 7, 80 정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가 될 수 있겠다. 어떤 사실에 관련해서 왜곡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의 경우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국가 경제 능력, 팽창주의를 빈칸하려는 이라고 했을 때 경제 능력과 팽창주의는 순접의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2번, 3번, 4번 모두 다 부정적인 선택지를 가지고 있음을 또 감안한다면 정답은 1번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번. 이러한 공격이 이미 두 국가 간의 긴장을 빈칸했을 것이다. 정답은 1번 쉽게 나오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매년 기출 강의를 하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그제설베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어에도 부정적인 대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인 부분이 어그러베이트와 이그저설베이트죠. 그리고 디타러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그저설베이트, 어그러베이트, 디타러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항상 목적어의 부정적이고 그 부정적인 것을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동사구가 되더라. 그래서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번. 영어에서 A+ 등급을 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쉬운 빈칸이 아니랍니다. 쉬운 공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논리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적인 논리 문제이기보다는 단어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에서 9번 정말 쉬지 않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끊지 않고. 보면은 속도를 따졌을 때 1번, 1번 보고 3번 보고 3번 보고 1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정말 단어 보고 선택지 보고 단어 보고 선택지 보고 그러니까 5번에서 9번까지는 우리가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 한 권으로 끝내는 어휘 바이블 중에서도 표제어에서 빨간색과 검정색 단어 정도의 웬만한 걸 안다면 5번에서 9번 문제에 대한 난이도 정도에서는 크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9번은 단어 정도만 체킹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10번에서 13번이죠. 10번에서 13번 같은 경우는 문맥상의 의미를 고르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해석이 요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를 보시면 delicate라는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구조물에서는 빈칸하더라도 거미줄은 충분히 강력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래도 접속사가 나오면 표시해 주는 게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대상은 스파이더 거미줄, 그러니까 거미줄은 당연히 나오고 있고, 우리가 비교해야 될 부분으로 본다면은 바로 스트롱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롱과 델리케이트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대조가 되었을 때 이 delicate의 단어의 동의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fragile 2번 정도가 볼 수 있겠죠. 부서지기 쉬운 뭐 아니면 연약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번은 쉽게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11번 이것은 명확하게 사례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그것은 질적 결과물들을 뭐한다? 아무래도 산출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거를 surrender, 항복하다, 멈추다, 뭐 수익을 가져다 주다 이런 것보다는 단순히 주다라는 뉘앙스의 provide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적인 영화는 성인 등급을 받았답니다. 어디로부터 받았던 걸까요? 아마 영화회, 뭐 아니면 영화 검열국 뭐 이런 곳으로부터 성인 등급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집단을 뜻할 수 있는 그룹 정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10번에서 13번까지 오답을 범한다면은 아무래도 13번 같은 유형에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배점이 1점이니까 크게 틀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13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smother이라고 하면은 뭐 질식시키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듬뿍 바르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핫소스에서 듬뿍 바른 이 프라이드 치킨은요. 그걸 먹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의 빈칸을 보여준답니다. 근데 뭘 가지고 먹을 때 뭘 보여주는 거야? 어, 페이퍼 냅킨을 거의 가지지 않고 먹어. 그랬을 때 핫소스가 묻은 치킨은 뭘 보여주겠다. 우리가 이게 상황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매운 거를 막 먹으면 입에 뭐가 묻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냅킨 자체를 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모습을 보여주다라고 했을 때 1번 운동 경기, 3번 컴패니언, 동료, 4번 엔터테인먼트, 오락. 2번은 뭐죠? 웃음거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13번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2번이 정답 떨어지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고르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번에서 13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틀린다면 저는 13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4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서 15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장에 관해서 의미를 동일한 걸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패러프레이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해석을 해보니까 14번에 많은 학생들이 퍼레이드에서 행진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중에도 내가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 행진하는 사람을 보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수원 화성에서는 정조대왕 능행릉차라고 해서 그 행사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행진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를 보는
관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관객에서 나라는 주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행진을 하는 주체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에 내가 다른 학생들과 행진을 하는 건 아니죠. 1번 오답이고 2번 많은 학생들이 퍼레이드에서 행진을 했고 나는 그들을 봤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은 지금 행진을 한다라는 게 나와 함께 행진을 하는 건 아니죠. 오답이 될 것이고 4번 같은 경우에 나는 그 장소에 없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4번도 틀렸다. 나도 그 사이에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틀린다면은 또 하나 15번 같은 유형을 충분히 또 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5번 문항을 이제 틀리다면 아마 1번을 골라서 틀릴 수 있겠죠.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일단 본문 해석을 하게 되면 There are books of which the back and cover are by far the best part. 그러니까 뒷면과 표지가 가장 좋은 부분인 책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번을 보시면 심지어 뒷면과 표지가 훌륭한 책에선 뒷면과 표지까지도 훌륭하다. 다시 한번 Even the back and covers are good in great book 이라고 했을 때 위대한 책들은 심지어 뒷면과 표지까지도 훌륭하다. 이게 왜 오답이냐?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심지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심지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2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내용뿐만 아니라 뒷면과 표지까지도 좋다는 의미로 이 본래 문장 자체는 뒤에 뭐가 나왔어요? By far the best part. 그러니까 뒷면과 표지만을 강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훌륭한 책에서는 뒷면과 표지까지도 훌륭하다는 건 내용은 당연히 훌륭하다라고 내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의 경우에는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선생님 제가 여기서 내용물까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지나치다라고 보나 그래도 정답이 더 확실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가야 된다. 자, 3번을 보시면 일부 책들은 빈약해서 결과적으로 최고의 부분은 뭐다? 뒷면과 표지이다 라고 해서 뒷면과 표지를 강조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뒷면을 읽고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저자가 뒷면과 표지에 뭐 집중을 한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에서 1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앞장에서 또 고민이 된다면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17번 또한 많은 학생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일단 16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선택지를 봤을 때 일단 어순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nowadays죠. 우리가 nowadays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거될 수 있는 건 당연히 1번이죠. 주어 동사가 조치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쉬웠던 게 지금 주어 동사 간의 수일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답의 경우에 4번이 될 수밖에 없더라.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이죠. If not impossible. 불가능한 건 아닐지라도 계산하는 것은 어렵더라. 아주 적절한데. 자, 중요한 거는 왜 4번은 여러분들이 고를 수는 없어요. 이분도는 뒤에 주어와 서술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당연히 오답인데 4번을 고르는 학생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1번과 2번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1번과
2번의 경우에 왜 도대체 정답이 될 수 없었는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20초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왜 정답이 될 수 없는지를 생각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몇 번 했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 16번, 17번에 몇 번을 했는지. 그렇죠. 역시 틀리면 1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번에 예를 들어서 2분이 들어가 있으면 impossible 앞에 2분이 있으면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한 의 뜻이 됩니다. 즉 difficult가 되겠죠. 음. 자, 그랬을 때 2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even과 impossible은 둘 다 부정적인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을 순 없죠. 따라서 1번의 경우에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불가능하진 않을지라도 라고 부를 수 있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이 지금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8번에서 1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외대 문법에서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18번에 1번 명사 오브 명사고 2번은 비투부 정사고 3번은 How few they really know about what they want. 그들이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얼마나 모르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알다라는 개념에 관련해서 우리가 셀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우리가 few라는 요소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용법이 있습니다. 부정대명사로도 쓸 수가 있고요. 또는 부정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few라는 개념에 관련해서 이 친구는 우리가 부정형용사로 쓰일 때도 명사를 수식할 때 가산명사 중에서도 복수가산명사를 수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ew 같은 경우는 복수의 의미를 가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알다라는 개념에 관련된 요소죠. 따라서 지금은 few가 아니라 우리가 불가산명사로서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슈가 아닌 리를 정도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유머를 만드는 것은 이 복잡한 절차랍니다. 라고 문장이 끝났죠. 자, 문장이 이렇게 끝났는데 끝맺음이 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동사 파악을 해본다면 비동사는 200% 동사고 자, 그랬을 때 involved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다? involved의 경우는 분사가 되겠더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분사의 경우에 수식받는 대상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나? 우리가 involve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삼형식 완전 타동사로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과거 분사라면 당연히 뭐가 없어야 돼요? 저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involved가 아니라 involving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involving. 20번에서 21번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대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도 아닌 이 외대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문법에 관련해서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정비문 유형에서 꼭 공통된 요소를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에서 4번을 순차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연 이 선택지 안에 어떤 공통된 요소가 있을까? 이거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공통점을 묻고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죠? 20번. 어떤 공통점을 가진 선택지일까요? 이거는. 그렇죠. 정확합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는 수일치를 묻고 있는 유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공명의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20번에 아주 잘 쓰였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수단위 명사는 단수 취급을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나돈이 얼소가 되는데 나돈이 버덜소 구문에서는 이 뒷부분이 서술어와의 수일치의 주체가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the number of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인데 지금 복수가 나왔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들리다? 4번이 오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1번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범할 수 있습니다. 21번. 자,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21번의 경우에는 어떤 요소를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틀렸으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문제를 맞췄다면 어떤 공통점을 묻고 있었을까요? 자, 잘 보이지가 않죠? 자, 21번에서 부정사와 동명사는 맞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선은 바로 부정사의 목적어에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the house will be ready for you to inspect in a few days. 자, 이 집은 무엇이다? 당신이 검사하도록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검사하다의 목적어가 누구예요? 검사하다의 목적어가 누구예요? 목적어가 불완전한 이유는 그의 목적어가 어디에 가 있어서 이미 주어에 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굳이 쓰지 않은 거죠. 자, 2번. 그 논문은 반박하기 다소 어려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더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반박하다 의 목적어는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어에 있죠.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부정사의 목적어가 생략된 겁니다. 3번. 그 보고서는 하루 저녁에 읽기는 너무 길다. 자, 여기서 읽다의 주체는 어디 있어요? referred. 지금 앞에 있었죠. 됐습니까? 자, 4번. 4번의 경우에는 worth looking a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worth 같은 경우는 누가 있으면 앞에 사물 주어가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목적어의 경우에는 어때야 된다? 불완전 해야 하더라. 기억납니까? 따라서 누구를 지어라? 이때 it을 지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이거를 개념에 관련해서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 부분은 기본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부정사에서 원래 부정사의 목적격을 묻기보다는요. 본래는 우리가 사물주어가 있을 때 부정사의 목적어가 불완전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보통 어떤 경우에 불완전한 경우가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가 부정사의 목적어가 어떤 형용사가 나타나면 목적어가 불완전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부정사의 목적어가 불완전해야 되죠. 제가 타이핑을 칠 수가 없어서 지금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자, 우리가 부정사의 목적어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바로 난이 형용사라는 개념에서 배웠죠. 난이 형용사가 만드는 개념 It is easy to deal with the matter. 거기서 제가 본래 부정사의 주어가 어디에 자리를 꿰찰 수 있다. 바로 가주어 자리를 꿰찰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the matter is easy to deal with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면 to deal with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왜? 본래 it is easy to deal with the matter 그 with의 목적어였던 the matter이라는 명사가 가주어의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변경을 해주었으니 여기에 굳이 it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불완전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난이 형용사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에 관련해서 사물주어가 난이 형용사 앞에 있다면 반드시 부정사구의 목적어가 불완전해야 합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to deal with라는 개념을 굳이 문제는 다루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기 때문에 to be dealt with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정사가 수동태가 되면 안 되고 또 난이 형용사 앞에 사물주어가 있다면은 부정사의 목적어 또한 불완전해야 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념이 어디에 동명사로 오게 된다면은 it is worth ing it is worth ing 이 개념에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worth도 사물주어가 있을 때 그 동명사의 목적어의 경우에는 어때야 된다? 불완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 동명사와 부정사에서 이 목적어가 불완전한 경우의 수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자, 제가 따로 필기는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되겠죠? 자, 필기는 따로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필기는 따로 하지 않고 그 개념에 관해서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는 내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동명사에서 부정사는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부정사의 능동태는 나오면 안 돼. 하지만 부정사의 수동태는 가능하다라고 했었던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우리가 동명사도 능동이 와야 되고 또는 to BPP가 나와야 되는 동사구들. deserve, require, want, need. 이 네 가지 동사. 이 네 가지 동사구도 마찬가지로 사물주어가 나왔을 때, 주어로 잡혔을 때 목적어의 경우에 to BPP라든지 동명사구가 나와야 하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까먹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다시 한번 그 개념에 관련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정사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반드시 배우게 되는 누구? 바로 노력, 권리, 권력, 방법, 수단, 능력, 기회, 계획. 노력은 하되 건방지지 않으면 수능의 기계가 될 수 있다. 제가 이 명사구들을 정리 모두 해줬죠. 그 명사 뒤에는 반드시 누가 나오고 부정사구가 나오고 그때 부정사구의 의미는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to ing라든지 일반적인 동명사가 뒤에 나올 순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공부했을 때는요. to 용법을 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to라는 요소를 so라든지 very와 같은 요소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부정사와 또 동명사의 개념에 관련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올해 시험에서 이 개념이 나오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믿고 우리는 22번에서 이제 50번까지 독해 총 12지문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면 A번에 관련된 예시로 적절치 않은 거 그리고 빈칸 B번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예시로 적절치 않다라는 문제를 통해서 아, 예시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이미 지레 짐작이 가능하죠. 자, 이제 지문을 보시면 리더십의 개념은 시간을 걸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이 많은 비생산적인 이론과 통념이라는 걸 낳았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거의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For some people. 얘가 왜 나온 거죠? For some people.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는요. 바로 예시죠. 많은 비생산적인 이론과 통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일부 사람들에게 리더십이란 이래서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걸 뜻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통념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Such reader, 이러한 리더가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한대요. 그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자, 다른 사람들도 느낍니다. 얘도 뭐예요? 이것도 예시가 되겠죠. 글의 패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예시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까? 22번의 문제 유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외대와 성균관대는 문제 자체에서 근거를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 others feel that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리더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리더의 위치에 있어서 증명을 해야만 하고 똑똑해져야 함을 증명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굳이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죠. 이것이 일반적인 리더십에 관련된 잘못된 통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죠. 그러면서 지적인 리더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엇을? 그들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리더 코칭이라는 거는 hold in high regard. 자, 여러분 요거 표현 알아두세요. 뭐뭐를 존중하다. 뭐뭐를 존중하다. 지금 목적어가 길어서 지금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목적어가 길어서 지금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무엇을 안다. 어떤 기술을 존중하더라. 빈칸한 책무의 일들을 빈칸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기술을 존중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종업원들과 동료들의 이런 능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 톤적으로도 플러스죠. 그랬을 때 동료들의 무엇을 이런 능력들을 활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답에 관한 근거라고 본다면 여기 목적과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누구와 누가 동료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맞아야 되죠. 그죠? 빈칸과. 자, 그렇다면은 23번의 정답은 몇 번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위임이라는 4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리더가 일에서 모든 것에 관련된 책임을 맡는다. 그렇죠. 2번 의미 있는 관계에 가치를 둔다라는 건 없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여러분 모두 읽어보셨다는 가정하에 정답은 2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24번에서 25번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트루를 묻고 있고요. 또 빈칸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까지 문제를 읽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저의 강의를 지금까지 만약 들어왔다면 아마 가운데 빈칸이 있었다면 여기까지가 그죠? 근거가 될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960년대 이래로 자 일단 우리가 나트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표현을 일단 체크해 주는 거예요. 체크. 자, 뮤지션이 있는데 진지했다는 거지. 돌파구를 발견하려고. 브레이크스로우라는 표현이 있다면은 우리가 조금 표기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스페셜 값이잖아요. 국악이 음악 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거야. 아, 지금 국악에 관련돼서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게끔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죠. 모던 리스너들을 이끌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마침내 이런 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게 중요하니까 쓰는 거죠. 마침내 50년 뒤에 실현이 되었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2010년 중반이죠. 어떤 출연과 함께? 조선 팝 출연과 함께. 됐습니까? 자, 이것은 산업 전문가와 매체 모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리고 그것이 올드와 뉴의 결합이라는 걸 함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악 뮤지션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또 노력해왔습니다. A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국악이라는 게 대중들에게 잘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대 빈칸의 경우는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게 외대 밑줄이에라든지 빈칸한성 문항은요. 깊이 있게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밑줄, 빈칸, 전후 한두 문장에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의 근거는 항상 전후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외대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정답은 나왔죠. 25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4번 나트루. 자, 일단 국악에 대한 팬 기반층이 과거에 한정돼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을 이끌려고 하는 거죠. 2번 국악은 매력적이게 다가왔다. 다른 장르들과 퓨전을 통해서 아직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2번은. 자, 앞부분은 맞는데 이 뒷부분에 관련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3번 미디어가 부분적으로 대중들에게 조선팝의 인상에 기여를 했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빈칸 위에서 조선팝이라는 게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했었죠. 4번 조선팝은 하룻밤 사이의 센세이션이었다? 아니죠.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몇 번이? 4번이 오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과 1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에서 7번을 보는데 2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빈칸이고 C번 같은 경우는 밑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외대 같은 경우는 밑줄 이해라든지 빈칸 한성 같은 경우가 어떻게 출제된다? 깊이 있게 출제가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밑줄 이해 전후 한두 문장 정도에서 여러분이 정답을 고르려고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글을 읽는다면 기준점을 잡았을 때 이 본문의 문항에서는 어디를 기준점 잡는 게 가장 좋을까? 자, 어디서 잡았습니까? 근거를? 자, 그렇죠. 저도 신스부터 근거를 잡았습니다. 오, 접근 너무 잘했어요. 자, 암컷 모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날개를 더 느리게 펄럭거리납니다. 윙윙거리는 소리를 더 낮춘다는 거죠. 음조에서.
자, 그 다음에 수컷은 암컷 모기의 이 윙윙거리는 빈칸한 소리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자, 아직까지는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매력적인지 특이한 건지 아니면 두드러지는 건지 성가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티블랭크는 확실한 하나만 잡아도 괜찮죠. 자, 그래서 뒤를 보시면 수컷 모기가 암컷과 빈칸할 것입니다. 꽤나 조용할 때. 그렇지만 자, 벗이 나왔죠. 암컷이 날았을 때 그들은 그들과 짝짓기 하길 원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짝짓기 하길 원한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는 적어도 대조될 수 있는 선택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됐습니까? 벗을 기반으로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벗을 기반으로 해서 대조가됨을 바라본다면 짝짓기 하다, 메이트라는 단어와 뭐 매혹하다, 모덜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값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attract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는 1번, 2번, 4번과 완전 상반된 선택지가 하나 있었죠. 바로 ignore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믿더라. 모기가 윙윙거리는 건 물지 않는데요. 진실이다. 그것이. 그래서 그들이 윙윙거리는 한 날아다니고 있어서 물을 수 없지만 그들이 멈추자마자 조심해라. 그러니까 멈추게 되면 이제 뭐 하겠다? 물겠다라는 표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벗을 통해서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윙윙거리면은 물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그와 뭐가 돼야 돼? 멈추자마자 조심해라 라고 한다는 거는 또다시 서로가 뭐 되는 거? 대조가 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27번의 경우에는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8번에서 3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타이틀 문제가 있고요. 또 트루 문제가 있고 빈칸 문제가 있네요. 자, 빈칸 전후 한두 문장까지 한번 보고 우리가 역시나 문제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ward hand posture라는 건 뭐래요?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거를 중심 소재로 잡을 수가 있고 이것의 정의적 설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 독해에서는 늘 정의적 설명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죠? 자, 그 다음 disposure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거는 중력의 중심이 머리의 무게보단 상대적으로 앞으로 가 있는 거래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많은 현대 삶의 나쁜 습관들이 거북목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함합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include가 나왔다는 거는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죠, 독해에서? 독해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할까요? include. include가 독해에서 무엇을 담당할까요? 그쵸, 예시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유발한다. 그리고 이것은 포함한다 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이어진 부분에서도 다른 원인들은 포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계속해서 거북목 증후군에 관련된 유발 사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관련돼서. 자, 그러면서 지금 대절이라는 것도 그 원인에 관련된 부분이고
당신의 신조의 한쪽 면을 빈칸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랑 같아요? 서치에즈도 앞부분을 부연 설명하죠. 골프나 베이스볼, 테니스는 한쪽만 쓰는 거잖아요. 한쪽만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한쪽은 안 쓰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30번은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 넘기진 않겠습니다만 1번 favor, 소중히 하다. 그러니까 다른 한쪽을 소중히 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30번의 경우에 정답 1번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의 지남에 걸쳐 자, 지금 여기까지가 사실 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문제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문제 풀었던 접근방법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문제점이구나 해서 일단 1번. 근데 일단 뭐가 없었어? 치료가 없었지. 해결 방안.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넘어갔고 2번. 이게 지금 스포츠 플레잉, 스포츠를 플레이하는 글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아니야. 이런 위험성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지.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봤어요. 어디를? 밑부분을. 왜? 우리가 문제점이었다면은 결국에 하단의 해결책이 뭐가 되니까? 주제문이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더라. 따라서 몇 번이? 1번이 정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9번 같은 경우는 2번이죠. 그죠? 전방 머리 자세가 될지도 모른다. 잘못된 수면 습관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1번 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에서 40번 같은 경우는 주의된 토픽과 주제와 그리고 빈칸 A번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자, A번의 빈칸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외래의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전후 한두 문장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빈칸이 이렇게 하단에 있는데 굳이 우리가 상단부터 이렇게 내려올 필요는 있다 없다. 굳이 이렇게 내려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제? 굳이 이렇게 내려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볼 부분은 하단을 집중적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밑에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그때 가서 읽는 게 상단이에요. 그러면 범주가 잡히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어디서부터 그러면 읽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부분을 근거로 잡았습니까? 그렇죠. 정확해요. 저 또한 despite부터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despite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절이 중요한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저는 선택지에서도 눈여겨봤던 게 인텔리전스였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인텔리전스 이론이 또 나오죠. 그러면서 교육자들에게 인기가 있음을 즐긴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인텔리전스를 그들의 교육 철학에
활용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때 부정사 같은 경우는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드너의 이론을 교실로 빈칸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부정사가 결과라면 인과 같은 경우는 전후의 관계가 순접에 해당이 되죠. 됐죠? 순접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있는 클래스룸이라는 의미와 여기서 있는 in부터 work까지가 같은 값이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multiple intelligence라는 부분과 가드너의 이론이라는 것도 동일한 값이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에 빈칸의 경우는 누구를 고르시오다. 빈칸의 경우에는 utilize를 고르시오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utilize를 그대로 보면은 몇 번이? 정답은 3번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제를 본다면은 결국에 이런 인텔리전스 자체가 뭐다? 가드너다. 따라서 정답도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접근 방법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외대를 이제 여러분들이 18년도 기출부터 들어보셨다면 18년부터 22년까지 총 5개년이죠. 5개년 모두 다 이렇게 동일하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외대 제가 그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외대를 이렇게 풀었겠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외대 빈칸이 이렇게 하단에 있다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가? 그 기준점에 관련해서 꾸준히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33번에서 3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트로가 나오고 있고요. 정보의 흐름을 무엇이 가장 잘 설명했는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33에서 34번. 자, 전문가들은 전문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죠? 자, 반복적인 메뚜기 때의 침입, 19세기 때 이 침입은 뭘로 공로를 인정했어요? 미국의 농업을 개편시켰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중심 소재 정도로 본다면은 반복된 메뚜기의 침입이 무엇을 바꾸게 했더라? 어디에? 미국의 서부 농업에 개편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더라. 이 부분이 이제 주제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부의 곤충학자에 의해서 조언을 받은 농부가 다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첫 단락에 나온 이 주제를 요약한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요약한 표현 자체가 다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요약본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밀은 거의 그 지역을 독점하게 되었을 때요. 하지만 자, 이런 벗이 왜 나왔을까? 특히나 이런 거 왜 나왔을까? 그죠? 메뚜기에 취약했대요. 자, 그리고 또 예시 왜 나왔을까? 바꾸겠다라는 거죠, 결국에. 자, 메뚜기가 괴멸적인 공사하기 전에는 미네소타의 거의 3분의 2가 밀을 생산했을 때, 침입의 마지막 정도에는요, 거의 6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농부들이 알았다는 거지. 완두콩과 콩이라는 거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옥수수가 오히려 더 굳건한 나랄이라고. 나달. 뭐보다? 밀보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나트루 같은 경우는 1번은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아서 모르겠고 2번 농부가 원래는 밀을 재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답니다. 정부 관료의 조언 있기 전에는 그렇죠. 3번
완두콩과 콩이라는 게 메뚜기의 침입에 의해서 파괴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버틴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같은 경우 글의 흐름에 관련해서 정보의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낸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34번을 보시면은 메뚜기 떼들이 한바탕 하고 나서 뭔가를 해결한 거잖아요. 따라서 34번은 정답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35번에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문이 있고 일단 오징어 게임이 중심 소재로서는 우리가 당연히 알 것 같아요. 35번에 스쿼드 게임이 1번에서 4번 선택지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건 B만 잡으면 될 것이고 또 36번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중심 소재가 대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7번은 빈칸이니까 빈칸까지만 잡으면 끝나겠죠. 자, 중심 소재 오징어 게임 나왔고요. 오징어 게임은 만족할 수 없을 정도의 매료감을 만들었대요. 대단하다. 끝. 자, 온라인 쇼핑 사이트도 이끌었다는 거죠. 악당 코스튬 이런 거를. 자, 그 다음에 파리에 있는 10대들은 싸움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당연하더라. 당연하더라. 문제가 없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죠. 너무나도 흥미진진해. 그냥 당연한 거죠, 이것도. 특히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드러지더라고요. 당연하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러면 무엇이 10대들을 이끌게 한 것인가? 자, 틀림없이 이런 거 왜 썼을까? 폭력과 사망률. 그러니까 이런 컬러라든지 코스튬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서. 자, 비록 이럴지라도. 자, 아직까지 오징어 게임이 시사하는 바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얘는 도대체 왜 나올까? 그죠? 하지만 스쿼드 게임, 오징어 게임은 독특한 흥행 요소를 가지고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근본적인 불안감이라는 거는요. 환경에 대한 재앙, 그리고 뭐 대지향적인 백드롭 이런 거와 함께 했었다는 거죠. 자, 지금 과거에 그랬답니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과거에 그랬더라. 자, 이런 게 뒤따르면서. 자, 그리고 지금 이 과거와 대조가 되고 있는 부분 누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죠. 얘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불안감이라는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뭐다? 근본적인 불안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불안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빅토리아 시대 이후로는 인기가 없었던 건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하이퍼 리얼인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은 불안감을 강조하더라. 현대인들의 삶에 정신적 질병 뒤에 있는.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1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전 세계가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게임을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마도 더 많은 어른들이 시청해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오늘날의 그 문제를 뭐라고 붙은 거예요? 바로 채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A번은 결국에 뭐가 들어간다? 그 불안감, 채무가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인들의 그 불안감은 채무가 되겠죠.
그리고 35번은 정답 2번이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정답 2번이고 36번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여기서 있는 36번 세계 종말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것은요. 과거에나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이 오답이고 37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날의 문제점은 뭐다? 부채다라고 하는 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1번,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에서 4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고 있습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38번에서 40번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제문을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일치 유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문장 삽입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문장 삽입에 주어진 문장 파악부터 해야 되겠죠. 자, making people aware of ransomware, teach them to avoid it. 자, 사람들로 하여금 랜섬웨어를 알게 만드는 거, 그거 그들로 하여금 랜섬웨어를 피하게끔 가르쳐 준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랜섬웨어라는 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 랜섬웨어를 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래요. 자, 일단은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랜섬웨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부정적인 건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인 건 알 수 있대요. 왜냐면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피하도록 해주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잡은 거는 뒤에 어쨌든 피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해결책에 관련된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결책, 해결책.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접근한 방법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38번 한번 보도록 하죠. 아마 38번을 틀리면 A번으로 갈 겁니다. 자, 랜섬웨어가 딱 시작하자마자 나오죠. 이 쓰나미가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이다.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경고해왔던 거래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공격은 이거를 우리 뭐라 불러요? 랜섬웨어라 부르겠습니다. 랜섬웨어가 파괴한답니다. 이거 동사가 중요하죠? havoc on, wreak havoc on, 뭐뭐를 파괴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파괴한답니다. 그래서 산업 스페셜리스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뭐 이런 걸 추적한대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업에 그 산업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들이 시사하더라. 기업들은 여전히 뭐가 있다? 틈새가 있다. 그 방어책에서. 자, 그 다음에 새롭고 이런 멀티 층으로 갖춰진 보호책은 피해를 막는데 필요되더라.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록 많은 새로운 랜섬웨어가 지금도 몇 주 동안 감염된 컴퓨터에 숨어 있을지라도 이런 건 또 삽입이니까 지워주고 숨어 있을지라도 랜섬웨어를 이제 쓰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거 동그라미 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구식적인 방법에 의존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랜섬웨어를 이제 써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치에이즈는 그 예시고 사실 94%의 이런 공격들 랜섬웨어죠. 결국에 뭐다?
구식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방어책은 업그레이드된 이메일 필터링으로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기관들은 백업을 활용해야 하며 규칙적인 테스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빠르게 재저장하기 위해서 랜섬웨어 이후에 자, 그 다음에 결국엔 4번이죠. A번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 이게 번갈아 가지만 지금 C번부터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해결책에 관련돼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장 삽입 40번 같은 경우는 B번,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진 부분도 보시면 사용자들에게 한 2초가량 클릭 전에 생각을 하라 라고 하는 거 많은 랜섬웨어 공격을 막아줄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웠던 글은 아닌 것 같고요. 38번 주제를 보시면 결국에는 랜섬웨어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거 다양한 기술이 필요로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1번 39번의 1번 최근 랜섬웨어 공격은 여전히 초기의 케이스와 유사하다. 그쵸? 부식적인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스틸이라는 부분에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0번 같은 경우는 몇 번이라고? 40번에 B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 4번 말씀드리고 이어서 41에서 50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1번과 2번은요. 베이스 타이틀과 빈칸을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까지 구하고 정답이 나오면은 바로 정답 체킹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인간은 대략 90억 톤의 플라스틱을 만들어 왔대요. 1950년대 이래로. 자, 일단은 플라스틱이 중심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중 9%만이 재활용됐으며 12%만이 분해되었습니다. 나머지 79%가 매립지 또는 자연 환경에서 쌓아왔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의 플라스틱, 생분해성이라 라벨을 붙은 것도 바다에서는 분해되지가 않습니다. To help reader write nature road 자연의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돕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지금 대안책을 찾고 있대요. A를 위한. 자, 그러면 A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지를 지금 여러분은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플라스틱을 중단하는 거 이런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2번 플라스틱 재생산에 관련된 것도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9%만이 재활용이 되고 12% 같은 경우는 분해되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나머지 79%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죠. 그죠? 그래서 42번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 가지 해결책이 나오죠. 문제점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뭐로부터 온다? 머시룸 종으로부터 오더라. 얘네들은 뭐가 있어요? 폴리우레탄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주된 원자재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불러요? 예시가 나오죠. 끝났죠? 플라스틱의 문제점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뭐를 제시했어요? 머시룸을 제시한 거. 끝! 자, 그러면 41번의 경우는 정답 몇 번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정답 2번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번, 3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3번에서 4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와 그리고 cannot be inferred. 낮추론 문제 유형이 되겠네요. 자, 일단 보시면 중심 소재는 바로 나왔죠. 글램핑이 일단 중심 소재입니다. 이게 2016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첨가되었는데 그 글자가 새롭지만은 글램핑이라는 건 뭐를 명시한다? 럭셔리한 텐트에서 지내는 거. 또 레저용 차량 또는 다른 캠핑 수용 시설을 뭐 즐기는 뭐 그런 것들 개념은 아니랍니다. 자, 16세기에 스코틀랜드 애솔 백작이 예시죠.
호화로운 경험을 준비해 왔대요. 고지대에서. 누구를 위한? 제임스 5세와 그의 어머니를 위한. 자, 그래서 그 백작이 호화로운 텐트를 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음식을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아마도 가장 호화로운 예시, 어, 글램핑 예시죠. 예시는 황금천 들판의 회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2,800여 개의 텐트가 세워졌고 분수대 그 다음에 어디나 이 단어가 뭐였지? 음, 분수 맞지 분수대. 분수대에는 붉은 레드와인도 많았대요. 400년 이후에 1920년대 아프리카 사파리가 또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래.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 지금 제가 계속 읽는 이유가 어떤 중심적인 부분이 없이 그냥 내용만 쭉 쓰는 그런 글이에요. 독해에서 제일 안 좋은 글들이죠. 핵심적인 그런 거 없이 그냥 글램핑에 관련해서만 쭉 나열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다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유한 여행객들은 심지어 모험을 할 때도 기꺼이 이런 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까. 다 즐기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전기 발전기에서부터 접이식 욕조, 뭐 샴페인 선반 이런 것까지 다 이들이 받으려고 한다는 거지. 심지어 여행할 때. 자, 끝났습니다. 43번. 결국에는 3번임을 알 수가 있죠. 럭셔리한 수용시설은요. 이 부유한 글램퍼들에게 제공을 받았습니다. 맞고요. 43번 같은 경우는 44번 같은 경우는 글램핑이 사파리에 있는 호텔에 있는 것보다 싸다. 이런 거는 아예 언급되지 않은 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의 경우에 3번과 3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45번에서 47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41번에서 50번까지는요. 10문제는 배점 자체가 가장 큽니다. 배점이 3점으로 차지가 되기 때문에 10문제가 30점을 차지해요. 그래서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타이틀이 있고요. 그리고 트루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빈칸이 있죠. 그럼 빈칸까지 한번 도출이 될 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상황이시죠. 당신이 잠자는데 어려워한다면 누군가가 이미 제안했을 거래요. 백색 소음을 제안했을 거래요. 그죠? 백색 소음 공부할 때도 여러분 백색 소음 들으라고 많이 아마 조언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좋든 싫든 자 이런 표현 제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한양대학교가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좋든 싫든 무조건 일단 나온다. 자, 무엇을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감각 처리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 뭐 할 때도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됐습니까? 자, 그리고 굳이 이거는 읽을 필요 없죠. 이런 걸 의미하더라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다음 그러한 이유는 소음이 밤에 잠을 깨는 이유는 나데이 법비 나데이 법비 중요한 건 but 이하죠. 소리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소리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잠을 깨는 거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도 중요할 수 있겠다. 우리가 잠을 깨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소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백색 소음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림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뇌로 하여금 일관된 이런 환경의 이점을 허락해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좋은 밤잠의 혜택 외에도 이런 거 외에도라고 했으니까 이제 중요하지 않고 백색 소음은 좋은 결과를 보여준대요. 뭐 기억이라든지 집중에도. 그래서 많은 연구가 집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이 그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가? 지금 보시면은 바로 앞에서
이런 것들 치료에 전문가들은 집중했다 했었죠. 그리고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누굴 이야기해요? 백색 소음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핑크 소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브라운 소음을 이야기하죠. 즉, 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차이점에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몇 번에 45번의 경우는 정답 1번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A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백색 소음 자 빈칸 바로 위에 보겠습니다. 이 부분 볼게요. 백색 소음은 동일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빈도를 넘어서 이것은 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와 귀에 잘 들리는 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47번은 그래서 몇 번이다? 2번이다. 본래 41번에서 50번 같은 경우가 외대의 가장 합격을 가르는 유형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45번은 차이점 1번이죠. 나머지 선택지는 여러분 절대 못 고릅니다. 이게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찬반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밤잠을 더 잘 잘까 이런 글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46번 트루 문제죠. 1번 우리의 뇌는 잠자는 동안에 감각 자극 처리하는 거를 멈추더라. 아니죠. 계속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좋든 싫든이라는 부분이 추론이 된 거죠. 2번 소음 그 자체보다 소음의 변화가 밤잠을 깨우더라. 이거는 나데이 법비에서 나온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 2, 2가 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내용일치와 내용 불일치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가 교수가 어디 부분에서 문제를 따와가지고 만들었는가 이 지문에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48번에서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빈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토픽과 트로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죠. 에피소드의 반복의 경우에 자 일단은 큼지막한 하나의 중심 소재 이 전체 씬이라든지 줄거리 주제가 반복된답니다. 자 때때로는 정말 사소한 변화와 함께 자, 뭐 그렇답니다. 이게 에피소드의 반복이래요. 그 다음에 그림 형제를 이제 들었던 그와 함께 자랐던 누구든지 에피소드의 반복이라는 걸 안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신데렐라에서 자 여러분 신데렐라가 나온 이유가 뭐죠? 신데렐라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그쵸? 예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데렐라에서 라고 나왔을 때 이게 신데렐라에 관한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는 에피소드 리피티션에 관련된 예시에 불과한 겁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비를 잡아야 되죠. 자, 신데렐라는 에서 왕자가 유리구두를 이제 가지고 길로 이제 막 온 거야. 그래서 이 발을 맞는 사람을 찾은 거지.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어? 그가 시도하는 거야. 첫 언니에게 시도를 했어. 근데 당연히 맞지 않지. 그래서 이러한 에피소드가 뭐가 되는데 반복이 됩니다. 두 번씩이나. 그래 도대체 그걸 뭘 말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반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니 또한 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두 번째 언니 또한 발목을 절단했다? 너무 이런 장면이 있었나 할 정도인데 되게 잔인하네요. 그래서 이 두 번 모두 피로 가득 차서 왕자는 그 빈칸들을 그녀의 가족으로 돌려보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맞다고 거짓말을 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번은 이거 문제 너무 대충 낸 것 같아요. 50번.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론 세 번째에서 신데렐라 차례에서 결과적으로 그 에피소드에 뭐를 만들어? 가장 중요해. 두 번째랑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디드 그 세 번째 시도가 전체 내용 중에서 절정에 달하는 거죠. 그리고 결말로 이끌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이런 에피소드의 방법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거죠. 주제는 이거죠. 에피소드 리피티션은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결국 주제는 이거더라. 그래서 지금 뭐 그림 형제에 관련된 글이라든지 또는 세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죠. 네 번 할 수도 있고 다섯 번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긴장을 뭐 극대화시키는 이런 거 아니죠. 너무 쉽게 나오지 않았나. 정답은 4번이고 49번을 보시면은 사건 반복의 경우에 마지막 반복이 그죠 이전 것보다는 중요하다. 그죠 신데렐라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왔죠. 50번은 정답 3번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2학년도 홀수형 T2형에서 본래 외대의 시그널이라 함은 41번에서 50번, 즉 이 3점 유형이 가장 변별력이 있고 이 난이도적으로도 가장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의 난이도가 좀 너무 대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2년도 말고 이제 응시하시는 2023년도도 동일하게 마지막형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년도라든지 2년 전 거도 보시면 40에서 50번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한국 외대의 학습 매뉴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간 연습입니다. 시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1번에서 21번까지 13분, 22번에서 30번 13분, 31에서 40번과 41에서 50번을 각각 17분씩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50문항을 60번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보다 조금 더 시간을 당겨야 하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 배분 연습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적인 부분에 관련해선 따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학습 매뉴얼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22년도도 마무리 잘 짓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 우리는 다음 연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